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최소 청약 수량으로 한번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투자자 수 예측 결과에서 1경에 가까운 돈이 몰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공모주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 다음 대여급 공모주는 누구냐?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일은 2월 3일부터 2월 4일간 진행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름 이후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공모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미래에셋을 포함해서 총 7곳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 과연 청약 매력이 있는지, 최소 단위 10주를 청약을 한다면 과연 몇 주를 받을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도 전년과 비교를 해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변동성이 있어요. 2018년, 2019년엔 4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2020년에는 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그러한 감소한 이익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모델을, 사업 부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플랜트와 인프라, 건축, 주택, 기타입니다. 플랜트와 인프라, 건축, 주택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랜트는 에너지 생산 설비 그런 것들을 만드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화학 플랜트, 원자력 플랜트. 건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업시설, 관공서 이런 것들을 짓는 사업 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3개년간 특징적인 변화는요. 과거에는 플랜트 인프라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건축, 주택 이쪽 비중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보다는 현재 얼마나 많이 수주를 했는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주를 진행을 하면 그 부분이 2년에서 3년 정도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죠. 즉, 플랜트 건설사의 실적 선행 지표는 바로 수주다. 자,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신규 수주 현황과 수주 잔고 현황입니다. 신규 수주 현황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신규 수주를 한 연도가 2019년인데 이때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3분기 누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신규 수주치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2021년이 최근 4개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44.6%나 신규 수주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주택 부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무엇보다도 플랜트 인프라 이 부분에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이연된 프로젝트 발주 및 유가가 최근에 회복세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수주 잔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잔고 현황이랑 현재 이만큼 수주가 쌓여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수주 잔고가 27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국내 수주 잔고 역시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감소했었던 해외 수주 잔고 역시 회복세를 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 상황만 봤을 때는 앞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진하고 있는 플랜트 수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자, 보시는 데이터는 해외 건설 수주액입니다. 이게 어떤 지표와 거의 동행을 하느냐? 바로 WTI, 국제 유가입니다. 해외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해외 프로젝트 중에서 플랜트 수주를 합니다.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플랜트 수주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플랜트 발주가 늘어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2015년부터는 국제 유가가 $100 미만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수주가 양호했었죠.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유가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80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의 전망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특히나 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에너지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환경 트렌드 때문에 사양 산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 업체들은 친환경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해야 돼요. 현대 엔지니어링 역시 친환경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자원화, 폐기물 재활용, 소형 원자로, 수소, 자,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 자원화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한마디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을 하는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별로 탄소 배출량, 목표 감축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된 탄소를 포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원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에비타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유사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기업 3곳, 해외 기업 9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EV 에비타 배수가 11.6배로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주당 평가액 88,000원 정도 산정을 했고 할인율을 35%에서 15% 적용을 해서 공모가 희망 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적어놓은 국내 플랜트 건설사들의 EV 에비타 배수입니다. 해외 건설사들에 비해서 EV 에비타 배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을 포함을 시킴으로써 약간 좀 공모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예상 EV 에비타 배수를 가지고 한번 국내 기업과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국내 플랜트 건설사들의 EV 에비타 배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삼성 엔지니어링보단 낮고 대우건설이나 GS건설보단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2022년은 예상 실적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들은요 2, 3년치 매출액에 반영되는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가정하에는 실적 가시성이 다른 업종,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 상에서는 대략 95,000원에서 115,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증권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현재 14일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보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가치가 이 정도구나 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인 고려사항은요. 현재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25.5%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얼마나 거느냐 여기에 따라서 10%대로도 내려갈 수 있다. 참고로 하시고요. 구주 매출 비중이 75%로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기사를 찾아보면은 원인이 다 나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가치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발표될 기관 투자자들의 수예측 결과, 자, 이걸 보면서 투자 매력을 가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공모주에 청약을 하면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특히나 어떤 증권사를 선택을 해야지 내가 최대한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부터 삼성증권까지 7개 증권사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배정 수량은 이와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절반이 균등 배정 수량이겠죠. 과연 증권사마다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각 증권사마다 이전 최고 청약 건수 사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 최고 청약 건수가 53만 건인데 아스플로 공모주 청약 때 이러한 값이 나왔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균등 배정 수량이 약 52만 주인데 이전 최고 청약 건수가 일진 하이 솔루스에서 발생한 81,535건입니다.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전 최고 청약 건수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별 균등 배정 수량을 이전 최고 청약 건수로 나눈 예상 균등 배정 수량 값을 구해보면은 현대차증권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청약 전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대차증권 계좌를 만들어 놓을 것이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현대차증권으로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최소 청약 수량으로 한번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외가 10만원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예상 수익금은
공모가 최상단이 75,700원이니까 10만원 빼기 75,700원 하면 24,3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 증권에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예상 균등 배정 수량 6.4주.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3주를 받는다면 72,900원이 최소 청약 수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금이다 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공모주 참여한다 라고 한다면 현대차 증권 계좌 꼭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증권 MTS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설치하자마자 여기 비대면 계좌 개설하러 가기 란이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종합 매매 위탁 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은행 계좌를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영업일 동안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을 위한 한시적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게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20일간 계좌를 만든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현대차 증권 계좌를 현재 만들 수 있다.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분증 촬영 진행을 하면은 비대면 계좌 개설 프로세스가 모두 끝납니다. 자, 아시다시피 2월 2일까지 꼭 만드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